그 다음에 힘의 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의 힘을 2개 이상으로 분해할 때, 먼저 첫 번째, 한 개의 힘을 2개 이상의 힘으로 나눌 때, 첫 번째 경우 보면 한 개의 힘을 작용점이 같은 2개의 힘으로 분해한다. 말이 어렵죠? 이거 합력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힘을 요축과 요축 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한다는 거예요. 작용점이 같고, 우리 힘의 합력 있어. 합성 있죠. 합성을 거꾸로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P1과 P2로 나누어지고, 그때 각도는 이제 합력과 P2의 각을 세타, 그 다음에 나눠진 두 힘의 각을 알파라고 놓게 되면, 우리가 이 R이란 힘을 P1과 P2로 분해를 한 거예요. 합성하고 정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도해법. 그래서 이 길이를 재고, 각도를 재고, 길이를 재서 P1과 P2의 각도와 길이를 재서 문제를 푸는 게 도해법. 근데 도해법 같은 경우에는 P1, P2가 작으면 상관없겠지만 커지면 이제 비율자 같은 걸 사용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죠. 번잡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식해법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해를 했을 때 P1과 P2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요. 그래서 P1을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해서 P1의 끝점이, 시작점이 P2의 끝점과 닿게 되면 우리 합력 개념과 똑같아요. R을 P1과 P2로 나눴다는 거는 P1과 P2를 넣으면 R이 된다는 소리예요. 삼각형의 해법이 있었죠. 합력. P2와 P1을 더하면 R.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P1의 끝점하고 합력의 끝점이 만나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X축과 수직인 좌표를 내리게 되면 그때 여기 알파랑 똑같죠. 왜냐면 얘랑 평행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세타였으니까 얘는 A 알파가 되고 여기는 180 마이너스 알파가 되죠.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삼각함수 중에 사인 공식이라는 게 사인 공식은 뭐냐면 P1 삼각형의 한 변과 마주보는 각 세타죠. 마주보는 각의 세타는 삼각형 한 변 P2와 마주보는 각 요거죠. 각의 사인 값은 역시 R과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과 같다. 이게 사인 법칙. 우리 여기서 이걸 구하면 P1, R은 알고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P1을 구하면 이렇게 바뀌죠. 얘는 사인 알파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R에다가 사인 알파분의 사인 세타를 곱한 P1을 구할 수 있고 P2는 역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P2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파와 세타만 알면 그 합력으로 인해서 분해된 값 P1과 P2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파가 90도 직각인 경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사인 90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인 90이 1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P1은 R 사인 세타, P2는 R 코사인 세타. 여기에
코사인 알파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지, 세타. 자,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지울게요. 잠깐만요. 이게 오류가 있어가지고. 자, 이걸 볼게요. 술에 끄는 힘의 분해. 그러니까 얘가, 이 사람이 이 F방향으로 술을 끌고 있는데 얘를 F1과 F2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분해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F를 F1과 F2로 구분을 해볼게요. 자, 90도죠. 알파는 분해된 힘의 각이에요. 각도. 사이각. 90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X 방향의 힘과 각도를 세타라고 놓게 되면 F1은 앞에서 얘기한 합력의 사인 세타, 합력의 코사인 세타로 나눌 수가 있죠. 삼각함수로도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F니까 여기는 F의 사인 세타, 여기는 F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는 힘을 두 개로 분해를 하는데 그 힘의 작용점이 같았잖아요. 그죠? 작용점이 같은 두 개의 힘으로 분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이렇게 평행하게 두 개의 F1, F2로 P1, P2로 분해를 할 때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 거죠? 크기. 중요한 건 크기예요. 왜냐면 평행하기 때문에 방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P의 방향과 같을 것임은 분명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해된 힘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먼저 봅시다. P를 일단 그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임의의 점 O를 잡아서 O에서 이렇게 끝점과 그 다음에 시작점으로 가는 가상의 선을 그립니다. 하나를 OP를 A, 그 다음에 이거를 B라고 하면 얘를 이동을 해요. 수평 이동을 해서 A, B를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1과 P2에 닿게 길이를 조정을 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C를 그어요. 그러니까 P1, P2에 닿는 이 A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직선을 그립니다. 이 C라고 해요. 이 C를 이쪽으로 옮겨요.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이 C에 의해서 P가 두 개로 나눠져요. 이때 위에 거를 P2, 밑에 거를 P1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를 이용해서 P1과 P2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죠. 순서를 잘 알아두세요. 먼저 설명하면 P1을 점 O, 임의의 점 O에 대해서 이렇게 A, B라는 선을 긋고 얘를 평행 이동해서 P1과 P2가 맞게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A, B 선분이 P1과 P2에 만나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을 다시 임의의 점 O로 가져와서 얘가 P를
나누는 점을 구해서 우리가 분해를 하는 거지. 힘의 분해.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각도가 보이죠? 얘가 X축이라고 보면 P1, P2, P3가 P1, 2가 X와 수직인 즉 Y축 방향으로의 같은 방향을 갖고 있죠. 떨어진 거리가 A, B예요.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발인용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점 있죠. 요 점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그려봐요. 요 점에 대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는 P1 크기 곱하기 거리가 A 플러스 B죠. 이 모멘트는 P 때문에 발생하는 모멘트와 같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 점에 대해서 모멘트를 구해봐요. 그러면 P2 그 다음에 거리는 A 플러스 B고 P에 대한 거리는 A죠. 이렇게 해서 P를 떨어진 거리만 알면 P1과 P2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P1과 P2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P1이 나오고 이 식에서 P2가 나오죠. 이거는 앞에서 말한 발인용의 정리예요. 어느 한 점에 대해서 나오는 모멘트의 합력은 동일하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힘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힘의 평형. 구조물에서 힘의 평형은 뭐냐면 건물이 세워지면 외부에서 힘이 가해져요. 여러 힘이 작용하죠. 지진, 바람, 적설하중 있고 또 사람이 사용하는 고정하중, 그 다음에 활하중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하중들이 건물에 작용을 해요.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움직이지 않죠. 건물의 특징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작용하면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합했을 때, 모든 힘을 합성했을 때 그 크기가 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가지 힘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그 구조물에 실질적으로 받는 힘은 제로가 되는 거죠. 여러 힘들이 서로 상쇄가 돼서 제로가 된다. 그때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하고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모든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게 구조물을 설계할 때의 기본 점으로 놓고 구조물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힘의 평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봅시다.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고 있는데 정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존재하지 않나요? 힘이 존재를 해요. 엄청나게 세게 당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힘과 이 힘을 더했을 때 합력이 여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랑 얘 힘이 같으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요 힘이랑 상쇄가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팔씨름을 하고 있어요. 팔이 이쪽이나 이쪽 어느 쪽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가 힘을 쓰고 있지 않은 게 아닐까요?
아니요, 얘도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얘의 힘과 얘의 힘이 같으니까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죠. 이게 힘의 평형 상태예요. 또 볼게요.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소를 보게 되면 엄마와 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소를 타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딱 이 평형 상태, 어느 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딱 이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힘은 이거랑 더한 힘이 같겠죠. 그리고 모멘트도 여기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모멘트랑 이쪽으로 작용하는 모멘트가 같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다 더하면, 모멘트의 크기를 다 더하면 그 합이 0이 되는 상태, 그거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에 어떤 힘을 주었어. 이거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F의 크기가 얼마일 때 힘의 평형 상태가 유지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F 힘 때문에 작용하는 이쪽 방향의 모멘트, 5N 때문에 작용하는 이쪽 방향의 모멘트가 같다 라고 놓게 되면 F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 힘의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구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구조 부재가, 어떤 이런 상태가 변형이나 움직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작용하는 모든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X축, 얘를 Y축, 얘를 X축이라고 놓고, 이건 뭐냐면 X 방향의 힘들의 합이에요. 0이 되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Y방향의 힘들의 합이 0이 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되죠. FP가 위고 마이너스 W1 마이너스 W2, 이 방향의 합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에는 부호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FP와 W1, WT가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게 0이면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는 X방에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식을 만족을 하고, 세 번째 모멘트, 어느 점을 하나 정해서 그 점에서 이루는 모멘트의 합을 구하는 거죠. 얘는 이 모멘트를 여기로 잡으면 이 FP가 이에서 작용하는 모멘트가 없기 때문에 모멘트 평형을 구하기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의 모멘트를 구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W1 곱하기 거리 R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반시계 방향이죠. 이게 반시계 방향이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2가 존재를 하니까 요거 모멘트, 이게 지금 이 구조물에서 작용하는 모멘트죠. 얘가 0이면 이 구조물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힘의 평형 방정식 또는 힘의 3평형 방정식, 이 세 가지가 만족하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은 0이다, 구조물은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우리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여러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 중에 라미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어떠한 점에 작용하는 세 개의 힘이 있는데 그 세 개의 힘이 평형 상태에 있어요. 당연히 그 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때 세 개의 힘이 같은 평면에 있으면 각각의 힘은 다른 두 개의 힘 사이의 각에 쌓이는 정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 F1, 2, 3가 존재해요. 요 점에. 평형이에요. 평형. 이 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각각의 힘들 사이의 각이 세타 1, 2, 3라고 했을 때 F1과 그 마주보는 각 사인 세타는 F2와 사인 세타 2, F3와 사인 세타 3를 하게 되면 이게 같다. 이게 라미의 정리예요.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힘의 크기 또는 그 힘 사이의 각들, 이거를 라미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힘의 평형을 이용한 하나의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가 우리 구조 설계 시험, 구조 기술사 시험에 가끔 나와요. 자, 이렇게 이 강선이에요. 강선으로 천정과 30도, 40도를 이루고 있는 강선의 끝에 A점에 1000N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밑에 A, B와 A, C에 흐르는 힘의 크기, 얘를 잡아당기고 있으면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이 방향으로. 그러면 이 방향의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라미의 정리와 똑같아요. 이렇게. 그죠? B, C, A. 그죠? 여기가 A구나. 여기가 1000N. 그러면 라미의 정리는 우리가 각도 또는 힘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힘을 모르기 때문에 각도를 구해봅시다. 얘를 30, 45도로 가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이죠. 75니까 105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천장과 평행 선을 여기다 이렇게 그어요. 그럼 얘가 45도가 되겠죠. 여기가 45도니까 막꼭지가 있죠. 그럼 얘는 직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 A와 C 사이의 각은 135도가 될 거예요. 나머지 요각은 120도가 되죠. 105도, 135도, 120도. 각도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1000N 힘 나누기 힘 마주보고 있는 각도의 사인값 사인 105도는 그 다음에 A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여기 있죠. 여기가 마주보고 있는 각 사인각 사인 135도. 마찬가지로 AC 마주보고 있는 사인 120도. 이 식을 구하면 요 두 개의 식을 통해서 A, B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A, B를 구한 다음에 요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A, C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A, B는 732.2
점 얼마 나올 거야. 732까지만 표현할게요. 뉴턴 1000뉴턴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AC는 계산해보면 897 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B와 AC의 크기는 이렇게 된다. 이해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힘과 모멘트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어요. 끝내고 단원이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단원에 대해서, 이 단원 구조물의 개요거든요. 개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서 배웠던 힘의 정의와 모멘트, 특히 모멘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했습니다.